당신은 창조자다. 그 창조 과정을 손쉽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다. 위대한 스승과 대가들은 그들이 남긴 훌륭한 작품에서 창조 과정을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었다. 어떤 스승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주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 이야기에 담긴 지혜는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오며 전설이 되었다. 이 이야기들의 핵심에 삶의 진실이 숨어 있다는 점을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른다. 알라딘과 마술 램프를 생각해보라. 알라딘이 램프를 주워들고 먼지를 털자 지니가 튀어나온다. 지니는 늘 똑같은 말만 한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3가지 소원을 말해야 하지만 원래 이 이야기를 추적해보면 소원의 개수에는 제약이 없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보라. 이제 이 비유를 당신 삶에 적용해보자. 알라딘은 원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에게는 우주 전체가 바로 진이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수호천사, 고차원적인 자아 등 이름은 뭐라고 붙여도 좋으니 당신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어떤 가르침을 봐도 우리보다 더 큰 뭔가를 존재한다고 나온다. 그리고 진이는 늘 이렇게 말한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이 멋진 이야기는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한 주체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진이는 단지 당신 명령에 따랐을 뿐. 진이는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항상 깨어서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인다. 진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소원이라고 가정한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행동하는 건 역시 당신은 우주의 주인이고 진이는 당신의 종이다. 진이는 결코 당신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당신이 생각하면 진이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곧바로 우주와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창조 과정. 이 책에 사용된 창조 과정은 성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간단하게 3단계로 소망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준다. 1단계, 구하라. 첫 단계는 구하기다. 우주에 명령을 내려라. 당신이 뭘 원하는지 우주에 알려라. 우주가 당신 생각에 응답할 것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앉아서 종이에 기록해보라. 현재형으로 적어라. 무엇을 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라고 시작해도 좋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어떤 부분에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적어라. 당신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할 일이다. 명확하지 않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당신 소망을 들어주지 못한다. 뒤죽박죽된 신호를 전송하면 뒤죽박죽된 결과만 얻을 뿐이다. 태어나 처음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한번 기록해보라. 무엇이든 되고 하고 가질 수 있고 어떤 한계도 없다. 무엇을 원하는가? 창조 과정의 첫 단계는 구하기다. 그러니까 구하는 습관을 들여라. 뭔가 선택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요청하라. 당신은 어떤 일에도 시달려서는 안 된다. 그냥 요청하라. 정말 재미있다. 마치 우주가 카탈로그가 되어버리는 느낌이다. 당신은 카탈로그를 넘기면서 말한다. 이런 경험하고 저런 물건하고 그런 사람을 원해. 우주에 주문을 넣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정말 쉽지 않은가? 당신은 구하고 또 구할 필요가 있다. 한 번만 요청하라. 카탈로그에서도 한 번만 주문하지 않는가? 주문을 해놓고 잘 들어갔는지 의심해서 또 주문하고 다시 주문하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하지는 않는다.
주문은 한 번만 한다. 창조 과정에서도 같다. 1단계에서는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 명확해졌다면 이미 요청한 것이다. 2단계, 믿어라. 두 번째 단계는 믿기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나는 이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부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라. 당신은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 소원을 요청하는 순간 이미 당신 것이 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 카탈로그에서 뭔가 주문했을 때 당신은 마음을 편히 먹고 주문한 걸 받으리라 믿고 살아나갈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미 당신 것이라고 여겨라. 그것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라. 그런 뒤에 당신에게 오게 하라. 안달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것이 없는 상황에 관하여 생각하지 마라. 이미 당신 것으로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라. 요청하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고 믿는 순간 온 우주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작용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반드시 이미 이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 우주는 거울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을 거울처럼 반사한다. 그러니까 이미 소망을 이룬 모습이 거울에 비치게 해야 이치에 맞지 않겠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한다. 이미 얻었다고 믿어야 한다. 이미 받은 사람과 같은 신호를 전송해야만 그것이 삶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모든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움직여서 소망을 이루어준다. 휴양지에 예약하거나 신차를 주문하거나 집을 매입할 때 당신은 그것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동시에 다른 휴양지에 예약하거나 다른 차나 집을 또 사지는 않는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도 그것이 당신 것임을 안다. 당신 것으로 믿으라는 말은 바로 이런 느낌을 말한다.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말 역시 바로 이런 느낌을 말한다.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믿음으로써 그것이 당신 것이라고 주장하라. 그렇게 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움직여 소망을 이루어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믿는 척하라. 아이처럼 그런 척 해보라. 원하는 게 이미 당신에게 있는 척 해보라. 그러면 정말로 이미 받았다고 믿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진이는 지배적인 생각에 반응한다. 요청하는 순간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한 뒤에는 반드시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 믿어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힘이다. 이미 믿고 있다면 준비하라. 마법이 시작될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생각으로 그것의 틀을 만들어낼 줄만 알면 된다. 당신을 통해 작동하는 창조력을 활용하는 법만 배우면 이루지 못할 꿈이란 없다.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힘을 얻는 열쇠는 자신에게 이미 있는 것들을 자유롭고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더 큰 창조력이 당신을 통해 흐르도록 채널을 열어두면 되는 것이다. 먼저 요청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는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이는 주파수 때에 있게 된다. 온갖 좋은 것들과 같은 주파수에 들어가서 요청한 것을 받게 된다. 받아서 기분이 좋아질 일이 아니라면 예초에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의 주파수에 맞춰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 주파수에 빨리 맞추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난 지금 받고 있어. 온갖 좋은 것들을 받고 있고 내 소망을 지금 받고 있어. 그리고 느껴라. 마치 받았을 때처럼. 내 절친한 친구인 마시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 소망을 잘 실현해낸다. 마시는 자신이 요청한 걸 받을 때 어떤 느낌일지 미리 느낀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든 만들어낸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등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느낄 뿐이다. 그러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느껴라. 끌어당김의 법칙을 연구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찾는다는 뜻이다. 원하는 차가 있으면 가서 시승해보라. 원하는 집에 들어가보라.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보고 그 느낌을 기억하라.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당신이 이미 소원을 이룬 것처럼 느끼고 그 감정이 마치 실제로 소원이 실현되었을 때와 같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셈이고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다.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노동 같은 일을 생각하는데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일과는 느낌이 전혀 다르다. 잠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원하던 상황이 벌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나도 모르게 나타난 것이다. 혹은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는 영감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영감을 얻었다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해도 되기야 하겠지만 정말이지 하기 싫은데?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주려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기쁨이 느껴질 것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것이다. 시간이 멈출 것이다.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노동 같은 일을 생각하는데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일과는 느낌이 전혀 다르다.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과 그냥 행동의 차이는 이렇다.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는 행동이다. 행동으로 뭔가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방법이 틀렸다. 영감을 받아서 행동을 할 때는 자연스럽고 기분도 좋다. 받는 주파수 때에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물살이 빠른 강이라고 상상해보라. 행동으로 뭔가 일어나게 할 때는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 들 것이다. 힘이 들어 전쟁 같을 것이다. 우주가 보내는 것을 받기 위해 행동할 때는 물살을 따라 흐르는 느낌이 들 것이다. 저절로 이루어지듯 느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감을 받아 행동할 때 우주와 생명의 흐름을 따라갈 때의 느낌이다. 때로는 받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했음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그 행위가 무척 기분 좋았기 때문에 이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고 우주가 당신을 움직여 소망에 다가가게 하고 반대로 소망이 당신에게 다가가게 한 방법을 생각하며 경탄하리라. 본능을 믿어라. 본능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다. 받아들이는 주파수대에 있는 당신에게 우주가 보내는 통신이다. 직감이나 본능이 느껴지거든 그대로 따르라.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게 해주리라. 당신은 무엇이든 끌어당길 것이다.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끌어당기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끌어당기며 어떤 책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끌어당기리라. 자신이 어디에 끌리는지 주의하라. 끌리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당신 또 그리로 끌려가고 그것도 당신에게 끌려올 테니 그것은 문자 그대로 당신을 통해서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법칙이다. 당신이 자석이고 무엇이든지
자신에게로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 셈이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자기력을 띠고 당신에게로 움직인다. 연습을 많이 하여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직접 보면 볼수록 당신은 점점 더 강력한 자석이 될 것이다. 믿음과 신념과 지식의 힘이 덧붙여지므로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 그리고 생각으로 창조해내는 능력뿐이다. 인류가 창조하고 발명한 모든 것은 생각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그 생각에서 길이 생겼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보이는 차원으로 이동했다. 우주를 믿어라. 믿고 신뢰하라. 나는 위대한 비밀을 어떻게 영화로 만들게 될지는 전혀 몰랐다. 단지 결과를 떠올리고 그 영상을 또렷하게 만들면서 온 힘을 다해 그때의 감정을 느꼈더니 시크릿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이 찾아왔다. 감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감정은 당신이 인생을 창조하게 도와주는 가장 멋진 도구다. 생각은 모든 결과의 1차적인 원인이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일은 결과이고 감정 역시 그런 결과의 하나다. 원인은 늘 당신의 생각이다. 감정은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 재빠르게 알려준다. 감정이 갑자기 곤두박질 쳤을 때를 생각해보라. 어쩌면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였는지 모른다. 그 감정은 소식을 들은 즉시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은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즉각적인 신호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하고 그 감정의 주파수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생각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다. 아무도 당신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려줄 수 없다. 어떤 순간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은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지? 하루를 보내면서 자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을 던지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분이 나쁘면서 동시에 좋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건 법칙에 위배된다. 생각이 감정을 만듦으로 지금 기분이 나쁘다면 그런 나쁜 기분이 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은 주파수를 결정하고 감정은 당신이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 곧바로 알게 해준다. 어떤 순간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는 뜻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틀림없이 그에 반응해서 기분이 나빠질 일과 나쁜 일을 당신에게 더 많이 되돌려 보낼 것이다. 어떤 순간 당신이 기분이 언짢으면서도 생각을 바꿔서 기분이 나아지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렇게 말하는 셈이다. 기분 나빠질 상황들아 더 많이 생겨나라. 더 많이. 기분이 좋으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다. 기분이 좋다면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 한계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기분이 좋아야 한다. 게다가 곰곰 생각해보면 결국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었던가. 법칙은 참으로 완벽하다.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은 틀림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강력한 파장이 흘러나가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더 많이 끌려온다. 기분이 좋은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음을 기억하라. 한 걸음 더 나가보자.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려고 우주가 보내는 신호가 바로 감정이라면 생각이 모든 일의 첫째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즉시 우주로 전송된다. 생각은 자석처럼 그와 비슷한 파장을 끌어당겨서 몇 초 만에 당신에게 돌려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감정으로 나타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감정은 우주가 당신에게 되돌려 보내는 신호다. 당신이 어떤 주파수대에 있는지 알려주려고 감정은 우리의 주파수를 알려주는 회로다. 기분이 좋다면 우주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당신은 지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군. 마찬가지로 기분이 나쁘다면 우주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면 맞다. 당신은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 따라서 기분이 나쁘다면 그 감정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로 사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중지, 당장 생각을 바꾸시오. 부정적인 주파수가 잡히고 있음. 주파수 변경 요망. 곧 현실로 나타날지 모름. 경고. 다음에 기분이 나빠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거든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그 순간 당신은 부정적인 주파수대에 있어서 자신에게 좋은 것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생각을 바꿔서 좋은 일을 생각하라.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대로 생각을 바꿨고 우주가 그에 반응해서 좋은 감정을 보내줬다는 점을 알게 되리라. 누구라도 일이 계속 꼬이는 상황이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연쇄 반응은 당신이 인식했든 못했든 고작 생각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쁜 생각 하나가 그와 같은 생각을 더 끌어당기고 그 주파수대에 갇혀서 결국 나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때 그 나쁜 일에 반응을 보이며 나쁜 생각을 하면 다시 나쁜 일을 더 끌어들이게 된다. 이런 반응은 같은 일을 더 끌어당길 뿐이다. 연쇄 반응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그 주파수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일어난다. 당신은 생각을 전환하여 원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감정이 바뀌면서 자신의 주파수가 바뀌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뀐 주파수를 감지해서 거기에 맞는 경험을 당신 삶에 되돌려준다. 이렇게 감정을 활용하면 원하는 것이 초고속으로 실현되어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당신은 감정에 원하는 것을 실어서 전송함으로써 감정을 의도적으로 더 강력하게 전송할 수도 있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 잠시 자신의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보라. 원하는 만큼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내면의 감정을 느끼는 데 집중하고 그 감정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라. 감정에 강하게 집중하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실제로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눈을 감아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내면의 감정에 집중한 다음 1분간 웃는 것이다. 중력의 법칙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예외란 없다. 중력의 법칙에 예외가 생기거나 하필이면 어느 날 법칙이 깜빡 조는 바람에 돼지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은 없으리라. 마찬가지로 끌어당김의 법칙도 예외가 없다. 뭔가가 당신에게 갔다면 당신이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지속적인 생각으로 끌어당겨졌다는 의미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틀림이 없다. 당신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에. 부자가 되어 행복해지고 싶은가요? 이상형을 끌어당겨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가요? 그토록 원하던 소원을 실현하고 싶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정말 잘 클릭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것들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니까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양자역학을 이용한 과학적 소원 실현법입니다. 다카하시 히로카즈가 쓴 퀀텀 시크릿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자는 양자역학을 통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존재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11가지의 법칙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죠.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어떻든 전혀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법칙을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있는 그대로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우리 소중한 인생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영상을 들으시고 꼭 실천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가 소중한 당신을 위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퀀텀 시크릿의 중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앞서 사고의 법칙에서는 상상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상해도 현실이 되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집에서 이상적인 연인을 상상해봤자 택배 왔습니다 하고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날 리는 없으니까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상상한다고 해도 눈앞에 멋진 원피스가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상만 해도 꿈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열심히 상상해도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왜 상상한 일이 바로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만약 상상이 바로 현실이 돼버리면 현실 세계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영업사원에게 만일을 대비해 암 보험에 들어야 해요 라는 말을 듣고 암에 걸리면 어쩌지? 라고 상상하는 순간 암에 걸린다면 너무 황당할 것입니다. 저 사람 귀엽다 라고 생각한 순간에 어느새 사귀고 결혼까지 간다면 주변에서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3차원 물리 세계에서는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 세계는 원자와 분자를 구성하는 소립자가 움직임이 거의 없고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상이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이므로 자유롭게 바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메뉴판을 보면서 스테이크를 주문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상상이나 생각의 세계에서는 갑자기 주문한 요리를 취소하거나 아니 까르보나라를 주문해야겠다 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현실 세계에서는 스테이크를 주문한 후 음식이 나오면 아니 까르보나라로 바꿔주세요 하며 뒤늦게 메뉴를 바꾸기가 어렵고 가능하다고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이나 사고, 의식 등은 수증기의 물 분자처럼 자유롭게 변화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실은 얼음처럼 굳어있어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차를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해 말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르게리타를 아무리 상상해도 마르게리타가 현실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피자 가게에서 마르게리타 라지 사이즈 한 판 주세요 하고 주문하면 20분 만에 피자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상상이 단 20분 만에 현실이 되다니 놀랄만한 시간 단축술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소립자는 관측되지 않으면 파동의 성질을 띠고 누군가에게 관측되면 입자의 성질을 띈다는 사실을 앞에서 알았습니다. 양자역학적인 소원 실현의 원리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파동 상태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입자로 변환하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지나 사고를 가시하에 관측되는 상태로 만들면 된다는 말입니다. 즉, 이미지나 생각을 언어화하면 타인으로부터 관찰되기 좋은 상태가 되고 그에 따라 현실화가 되기 쉬워집니다. 언어화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장으로 쓰기이고 둘째는 말로 표현하기입니다. 왜 꿈이나 목표를 종이에 쓰면 이루어질까?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칠성날에 소원을 쪽지에 써서 달아놓았습니다. 신사에서는 작은 나무판에 소원을 적어 걸어두기도 합니다. 이처럼 옛날부터 행해온 관습에는 모두 뜻깊은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종이에 꿈이나 목표를 쓰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강연회에서 종이에 꿈을 쓰면 이루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종이에 꿈과 목표를 101개를 썼더니 그 중에서 80%가 넘게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프롤로그에도 썼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이상형인 여자친구가 생기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 돈이 없었는데 전철역과 연결된 타워 맨션에 살게 되었다. 책을 출판하고 베스트셀러까지 되었다. 왜 종이에 꿈을 쓰면 이루어질까요? 그 이유는 종이에 쓰는 행동을 통해 막연했던 이상의 이미지가 명확해지면서 꿈이 파동에서 입자로 바뀌고 의식의 채널이 꿈이나 목표에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의 주파수에 맞게 잠재의식에 그 말이 입력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같은 파장을 가진 것은 서로 끌어당김으로 소원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쓰는 행위로 잠재의식에 꿈과 목표가 입력돼 필요한 정보를 찾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언어화하는 것입니다. 라멘 가게에 가서 그냥 맛있는 라멘 주세요 라고 주문한다면 어떤 라멘이 나올지 모릅니다. 어쩌면 벌레가 들어간 라멘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가게 주인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멘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소 라멘 주세요. 김과 반숙 달걀을 곁들여서 국물은 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요구사항을 말하게 되면 먹고 싶은 라멘을, 즉 원하던 바를 얻습니다. 원하던 바를 얻습니다. 원하는 바를 상상해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이때 코칭은 상상을 언어화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의 올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1년 후에는 어떤 자신이 되고 싶습니까? 종이에 한번 명확하게 써봅시다. 꿈과 목표를 쓰는 꿈 목록을 만들 때 기억해야 할 점이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과 목표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 꿈 목록을 쓸 때는 주어를 명확하게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꿈과 목표는 긍정형으로 쓰는 것입니다. 네 번째, 꿈과 목표는 손으로 직접 종이에 씁니다. 다섯 번째, 꿈과 목표는 완료형으로 씁니다. 여섯 번째, 꿈과 목표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꿈 목록에는 기한을 명확하게 씁니다. 여덟 번째, 정해둔 기한까지 실현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8가지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자신만의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닥터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현실 세계에서 정신 에너지가 무엇이며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념과 감정들을 끊임없이 물질화시킴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변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내적 발전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듯한 외부의 사물이나 사건은 설상 자신의 감정, 에너지, 정신적 환경이 물질화된 결과죠. 안녕하세요. 당신의 웃을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됩니다. 당신은 결국 잘될 운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세스라는 신비한 영적 존재가 알려준 현실 창조에 대한 비밀입니다. 영적 존재인 세스는 저자인 제인 로버츠와 오랜 기간 서로 교신을 하면서 믿기 어려운 놀라운 것들을 알려줍니다. 제인 로버츠는 그 내용을 담아 세스 매트리얼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지금의 현실과 꿈, 사후 세계, 현실 창조 등 수많은 방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내는지 알려주는 특별한 내용이 담긴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해결책이 될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사념과 감정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고 이 과정으로 자신의 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상태가 주변 환경을 형성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내적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대해 심도 있게 알려주는데요. 세세에 따르면 우리는 3차원의 시공에 물질화되고 개인화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처해진 현실 세계에 우리는 단순히 톱니바퀴의 부품 같은 존재가 아닌 얼마든지 원하는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거대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 현실을 인식하는 감각은 단순히 세계를 인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세스 매트리얼의 내용 중 꼭 알려드리고 싶은 현실 창조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적인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의견을 갖고 있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에 따라 일상적인 행동을 결정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물질적인 우주는 별, 의자, 사건, 돌, 꽃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물들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을 유발하는 셈이다. 바꿔 말해서 자신의 현실관에 따라 안전하거나 두렵다고 느끼고 행복해하거나 슬퍼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끈끈이 종이에 붙은 물질처럼 육체적 현실에 붙잡혀 있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더욱 악화되어 파멸을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우주란 우리가 탄생했을 때 등장했다가 죽음과 동시에 영원히 떠나게 되는 무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하루하루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기쁨을 미심쩍은 눈길로 바라본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육체의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도 예전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롭과 사랑에 빠졌을 때 비극적인 상실감 역시 한층 더 늘어났다. 삶이 소중해질수록 죽음에 더욱더 철저히 조롱당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존재의 소멸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느낌이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사람들은 물질적 환경이 자신을 만들었고 구속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좋거나 나쁜 일이 보상이나
징벌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믿는다. 자신이 불가항력적인 운명에 휘둘리는 신세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물질이란 주제를 제일 먼저 다루는 이유는 세세의 이론에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세세는 우리가 마치 숨을 쉬듯 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 우주를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물질 우주는 우리가 언젠가는 탈출해야 할 감옥이라거나 탈출 불가능한 사형 집행장이 아니다. 우리는 3차원의 현실에서 작용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육체적 물질을 만든다. 육체적 물질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 만들고 조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과 같다. 의식은 한 번 쏟아 부으면 변화가 불가능한 콘크리트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관념을 물질적 현실에 투사하고 있다. 육체는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물질화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모두 창조자이며 이 세상은 합동 창조물이다.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환경이나 성장 배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 않는 이상 말이다. 이 간단한 메시지는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온갖 선입관에서 롭과 나를 해방시켰다. 세스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생각과 현실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생각을 물질적 현실로 전환하는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론 역시 세스의 독창적 사상 중 하나다. 우리가 스스로 물질을 창조한다고 가정해보니 자연히 수많은 의문이 일었다. 세스는 우리가 테이블과 의자도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일까? 환자는 스스로 그 병을 만든 것일까? 애당초 우리가 현실을 창조했다면 나중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세스는 이런 질문들 외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지금부터 세스의 말을 그대로 말해주겠다. 우주의 내적 생명력을 사용해 육체라는 물질을 창조한다고 해서 우주의 창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자신이 아는 물질적 세상의 창조자일 뿐이죠. 화학 성분들 자체가 의식이나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의식이 먼저 생겼고 그 후 형상을 진화시켰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육체의 모든 세포는 개별적인 의식을 갖고 있죠. 체내 모든 장기 사이에는 의식적인 협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분자와 원자, 심지어 그보다 더 작은 입자들도 응축된 의식을 갖고 있고 이들이 합쳐져 세포를 형성하면 개체적인 세포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결합은 원자와 분자가 단독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성취를 얻게 해주죠. 이 과정이 무한히 이어져 결국 육체적 메커니즘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입자라도 나중에 수백만 배로 증폭돼 개인성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은 정신 에너지를 건축용 블록처럼 이용 가능하도록 조작하고 변환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육체적 물질은 여러분의 차원에서만 겉모양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즉 그 차원에서만 지속적으로 지각될 정도의 응집력만 갖추고 있을 뿐이죠. 물질은 지속적으로 창조되고 있지만 그 어떤 사물도 그 자체로 지속성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물체의 상태가 세월이 지나면서 안 좋아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대신 물체의 패턴을 이루는 심령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재창조를 이룸으로써 겉모양을 더욱 확고하게 혹은 취약하게 구성합니다. 그 어떤 물체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화할 만큼 오랫동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배우의 에너지가 약화되면 물체의 패턴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일정 시점이 지나면 각각의 재창조는 처음보다 불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변화로 지각되는 차이점이 나타나죠. 물체를 구성하는 성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 형태는 수없이 새로운 성분으로 가득 찹니다. 의식은 육체적 물질을 통해 3차원적 현실 안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개인화된 에너지가 여러분의 영역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자신을 표현하는 문제가 생기면 가소성이 있는 형태로 물질이 창조되죠. 이러한 창조는 마치 빛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처음엔 약한 빛으로 시작되었다가 빗줄기가 강렬해지고 이후 다시 서서히 빛이 약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물질 자체는 결코 지속적이지 않으며 결코 성장하거나 낡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세상은 내적인 작용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을 통해 객관적인 세상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이미지는 물질적 현실을 이루고 물질적 사실이 됩니다. 거기에는 화학적인 과정이 관련돼 있죠.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착상된 순간부터 물질적으로 자신을 만들기 시작하죠. 정신적인 효소는 송과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학 성분을 물질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들은 사실 생각 에너지의 추진체로서 관념이나 이미지를 물질적인 현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암호화된 데이터를 간직하고 있죠. 또한 육체가 내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하도록 유도합니다. 말하자면 변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불똥들이죠. 피부와 모공, 조직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의사물질적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육체적 물질화는 원래의 생각이나 이미지가 얼마나 강렬하냐에 따라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적인 모습은 모두 여러분 자신이 창조한 것입니다. 최초의 생각이나 이미지는 정신적인 상태로 존재하다가 정신적인 효소에 의해서 스파크를 일으키며 육체적으로 물질화됩니다. 일반적인 과정이죠. 그러나 모든 생각과 이미지들이 완벽하게 물질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선 강도가 물질화에 미치지 못할 만큼 약할 수 있죠. 이때 고도로 암호화된 신호와 정보들이 포함된 방사선이 피부로부터 외부로 방사됩니다. 물질적 환경은 여러분의 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손톱을 창조하듯이 환경을 창조하며 아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사물은 여러분의 육체적 이미지로부터 외부로 방사되는 것과 똑같은 의사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차이점이 있다면 밀집도가 높다는 것뿐입니다. 그 물질들이 충분히 모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사물로 인식하죠. 그러나 밀집도가 저조한 상태에선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몸 안의 모든 신경과 섬유세포들은 내적 자아를 물질적 현실과 연결함으로써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내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선 전체적 자아의 핵심으로부터 육체도 나오고 외부의 사물도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경 자극은 몸 안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 통로를 따라서 몸으로부터 외부로 전달됩니다. 그 통로들은 자아의 텔레파시적인 사념, 충동, 욕망을 외부로 운반하면서 객관적인 사건을 변화시키죠. 실제적인 의미에서 사건이나 사물은 고도 전하를 띤 심령 충동이 육체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되는, 즉 물질로의 대약진이 이루어지는 의식 집중접입니다. 고도의 전하를 띤 충동들이 교차하거나 일치할 때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물질로의 폭발이 일어나는 배우의 현실은 물질 자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격발에 필요한 적절한, 즉 충동들이 교차하거나 일치하는 좌표가 성립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패턴이 언제든지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현실 세계에서 정신 에너지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념과 감정들을 끊임없이 물질화시킴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변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내적 발전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듯한 외부의 사물이나 사건은 실상 자신의 감정, 에너지, 정신적 환경이 물질화된 결과입니다.